제목 코스피 저가 매수세의 반등. 장중 2440대 회복. 코스피가 30일 긴축 공포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5.42포인트 오른 2442.31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32포인트 오른 2441.21에 개장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693억 원, 63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은 776억 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전날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환율 폭등세 진정 등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내린 1346.0원에 개장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맵 파적 발언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지난 2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잭슨 홀 이후 시장 반응에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주식시장 랠리를 보고 신나지 않았다고 말해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4.5%,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5.5%로 각각 나타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주식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꺾어놓은 잭슨홀 미팅의 여지는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9월 FOMC까지 주식시장은 잭슨홀 이후 긴축 불확실성에 노출되겠으나 이미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해온 만큼 잭슨홀 여진이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90포인트 상승한 787.79다. 지수는 전장보다 4.10포인트 오른 783.99로 시작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4억 원, 20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56억 원을 순매도했다. 제목 비트코인 영의 수렴. 자세히 알지 못해 생긴 오해.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이자 전직 주식 중개인인 조던 벨포트가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나는 비트코인이 사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치가 영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나는 비트코인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이는 오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2018년 BTC가 폭락하며 $3,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9년 휴면 5천 BTC 이체. 마운트복스 채권단 배상 루머 재확산. 아클링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이체가 발생하지 않던 월렛에서 오늘 새벽 2시 경 5천 BTC가 이체됐다. 앞서 또 다른 9년 휴면 월렛에서도 5,001 BTC가 이체된 바 있다. 이후 이체된 BTC는 다시 148 BTC로 분할 이체됐다. 30일 일본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포스트는 잇따른 장기 휴면 월렛에서 이체가 발생하면서 해킹 피해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14만 BTC 채권단 배상 시장 루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마운트곡스가 8월 말 14만 BTC를 채권단에 배상하기 시작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루머가 커뮤니티에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채권단 소속 인사들이 SNS를 통해 BTC 배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콘트 저장 내 아우터는 두 번의 휴면, 비트코인 이체가 같은 시장 참여자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지갑 이동 또는 모티시 거래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운트곡스 콜드 월렛으로 라벨링된 월렛에서 6800BTC가 이체되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중국계 대형암호화 대체굴풀 F2풀 창업자 션위가 라벨링이 잘못됐다. 해당 월렛은 마운트곡스가 아니다. F2풀 초기 마이너들과 관련이 있는 월렛 주소다라고 말했다. 마운트곡스는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했으며 보유 중이었던 15만 BTC를 채권단에 배상할 예정이다. 한편 마운트곡스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액 상환 및 회생 계획 관련 중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도쿄지방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회는 현재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배상 및 피해액 상환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배상 시작일, 상환 예정 자금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피해 배상이 시작되면 신규 배상 요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제목 비트코인 불안한 2만 달러 선 등락. BTC 도미넌스 1월 5일 이후 최저.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탓에 2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0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 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2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20% 상승한 2만 462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의 사상 최고가 대비 70%가량 폭락한 상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917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9.3% 수준이다. 도미넌스는 지난 1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처 코인마켓캡 코인리더스. 한편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3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FTX 후보비 인수 루머 사실하냐? 인수 계획 전혀 없다. FTX가 후보비를 인수했으며 HTX로 서명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FTX CEO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FTX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는 후보비를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소셜미디어 유저가 FTX가 후보비를 인수했고 HTX로 서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후오비는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금색 재경의 플랫폼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후오비 설립자 리리는 자신의 지분 약 60%를 밸류에이션 30억 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 FTX 등 일부 투자자와 논의 중이란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저스틴 선이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또한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및 FTX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역시 관심을 보였다가 현재는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에 대한 입찰은 챕터 11 파산의 일환으로 26일에 마감되며 필요할 경우 8월 29일 경매가 진행된다. 앞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최소 22명의 투자사가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이 확산됨에 따라 보이저 디지털 토큰 VGX가 급등했다. 한편 FTX와 알라메다가 VC 운영을 통합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FTX CEO 샘 뱅크먼 프리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블룸버그가 꼽은 헤드라인이 마치 FTX는 큰일을 하고 알라메다는 더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허위라고 밝혔다. 그는 헤드라인이 의미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 FTX 벤처스와 알라메다 크립토 VC는 합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목 에이브 커뮤니티 이더리움 머지 전까지 ETH 대출 일시 중단 제한돼. 에이브 커뮤니티 이더리움 머지 전까지 ETH 대출 일시 중단 제한.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탈중앙 랜딩 프로토콜 에이브 커뮤니티가 이더리움 머지 전까지 이더리움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제안을 상정, 투표를 진행한다.
작업 증명 기반 에뚜하드 포크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투표는 9월 2일 종료된다. 카바랩스 CEO 이더민트 유료화하면 자체 EBM 호환 모듈 구축할 것. 카박 개발사 카바랩스의 최고 경영자 스콧 스튜어트가 트위터를 통해 코스모스 EBM 허브 이더민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영구 무료로 사용 가능한 자체 EBM 호환 모듈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코스모스는 상표권 문제 및 범위 확장 한계로 인해 이더민트를 내부못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더리움 메인넷, EBM 생태계 등과 호환을 지원한 바 있다. 솔라나 기반 옵티파이 실수로 66.1만 어스드크 락업. 사용자 자금 전액 보상 계획. 솔라나 기반 파생 상품 프로토콜 옵티파이가 트위터를 통해 29일 솔라나에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와중에 실수로 옵티파이 메인넷이 종료됐다. 복구가 어려워 66.1만 어스드크가 락업됐다. 해당 물량의 95%는 팀 멤버 소유이며 그 외 사용자 자금은 모두 보상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비스네트워크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9월 2일 17시 모든 사용자 예치금을 환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바 네트워크 연내 투표 참여 토큰 대마법 발행 계획. 이더리움 레이어의 솔루션 보바 네트워크가 2022에서 2023년 엔지니어링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보바 네트워크는 올해 VE 토크노믹스를 도입, 바버 홀더의 특정 기간 투표 참여용 토큰 대마법을 락업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거나 투표 포기 등 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옵티미즘, 로롭과 ZK 로롭을 혼합한 워크스즈크 하이브리드 로롭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EBM 병렬 트랜잭션 처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목 이더리움 파우 개발팀 특정 멀티시그 지간 EIP1559 수수료 양동 이슈 인프라 유지 목적. 출처 에더리움 파우 트위터 코일 리더스 이더리움 버지로부터 파생될 전망인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 토큰. 이더리움 파우 팀이 지난 몇 주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30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최근 네트팀이 EIP1559 기본 수수료를 재굴자 및 커뮤니티 공동관리 멀티시그 지갑과 연동시켜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서한은 블록체인 인프라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자금은 개발, 테스트, 서버 유지비, 익스플로러 나온 경우 줄지원 클러스터 가동 등의 자금이 쓰이며 나머지는 채굴자들에게 공평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벨롭먼트, 테스팅, 서버즈, 익스플로러, RPC 클러스터즈 etc. 퍼스트, This is the only way to fund the project. Secondly, the surplus will be fairly distributed back to miners. 16년 또한 서한은 액트팀의 사명은 이더리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포스 전환이라는 위험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존재한다. 액트코어 멤버는 상호간 그리고 외부에 대해 익명을 유지하며 공식적인 리더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100% 개방적 생태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액트팀은 난이도 폭탄 비활성화, EIP1559 기본 수수료, 채굴자, 커뮤니티 공동관리 멀티시그 주소로 변경 등 내용을 담은 액트코어 초기 버전을 깃허브에서 출시한 바 있다. 한편 30일 오후 4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액트파우 가격은 $49이다. 액트파스는 $1,523, 이더는 $1,590이다. 제목 코스피 0.99% 오른 2450.93 마감. $1 환율 하루 만에 반락. 코스피가 30일 1% 가까이 상승해 245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04포인트 오른 2450.93의 장을 마쳤다. 전날 제롬 파월 미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맵 파적 발언에 2% 넘게 밀렸던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4.32포인트 오른 2441.21에 개장해 반등을 시도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13포인트 오른 797.02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원 내린 달러당 1346.7원의 거래를 마쳤다. 4.4원 내린 1346.0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중 1344.4에서 1349.9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전날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50.8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간밤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하루 만에 반락했다. 제목
에너지 장사로 130조 원 쓸어 담아 현금 넘쳐나.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와 중국 출처 연합뉴스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가 현재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석유 장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돌아갔다며 29일 이같이 분석했다.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1에서 7월 올린 석유, 천연가스 매출은 970억 달러다. 그 가운데 740억 달러는 석유에서 나왔다. 엘리나 리마코바 IIF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가 올해 7월 원유, 석유 제품을 하루 740만 배럴씩 수출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에도 작년 말보다 겨우 60만 배럴 정도 줄어든 규모다. 수출량은 줄었지만 월 평균 매출액은 고유가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서방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경제를 때려 응징한다는 보복과 함께 전쟁 비용 충당을 막아 종전을 앞당긴다는 전략도 반영됐다. 서방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일부 비서방 국가의 수입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이 사들여서 판로를 열었다. 특히 인도는 거의 손도 안 대던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 100만 배럴까지 늘렸다. 인도 국영업체인 인디언 오일은 러시아 국영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와 2028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원유를 가볍게 가공한 연료를 주로 사들이고 있다. 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에 쓰이거나 UAE 푸자이라 수출항에서 원산지가 바뀌어 다른 나라에 재판매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산 석유를 쓰기보다 할인가에 사들여 시장가에 파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정부는 불투명한 거래에 힘을 보태려고 매달 해오던 석유 생산 자료의 발표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항을 떠나는 석유의 목적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잦다는 목격담도 나온다. WSJ는 이런 교역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가 떨어지지만 유가 상승을 억제해 서방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석유업체 PJSC의 전직 임원인 에브게니 그리보프는 러시아 석유가 다른 시장을 찾을 것이라며 할인돼 팔려도 전비를 대고도 남는다고 진단했다. 제목 JP모건 비트코인 대형 기술주에서 돈 빼라. 대부분 암호화폐 결국 사라질 것. JP모건 펀드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29일 고객 노트에서 단기 방향성을 찾기보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PAR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대형 기술주를 꼽았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한 팔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다른 한 팔은 바나나 껍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포지셔닝은 가치 투자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미국 주식과 글로벌 가치주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대형 기술주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추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내년 말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리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 범위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범위에 있다. JP모건 펀드는 JP모건 체이스의 투자 사업으로 투자은행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부 보닉스의 CEO인 무마르 파루크가 수십 개의 토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웹3 업계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대다수의 돈은 투기적으로 사용된다며 토큰화된 예금 거래와 관련된 규제 및 리스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목 미연준 양적 긴축도 최고 속도로 연준 인사 증시 급락 기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강력한 통화 긴축 기조 지속을 선언해 세계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연준이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규모도 최대로 늘리기로 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 축소까지 최고 속도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통화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다음 달부터 매달 국채 600억 달러와 주택저당 증권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의 보유 자산을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일 방침이다. 연준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MBS 매입을 통해 보유 자산을 약 9조 달러로 늘리고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후 연준은 지난 6월 월 475억 달러 규모로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긴축 규모를 점차 키워 9월에 최대치인 월 95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해당 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장기채가 목표치인 6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 총 3,26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중 부족분만큼을 추가 상환할 계획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장기채는 436억 달러 규모여서 164억 달러 상당 단기 국채를 추가 상환하게 된다. 앞서 파월 의장이 지난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강조,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연준은 양적 긴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당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3% 이상 급락했고 그 다음 거래일인 29일에도 3대 지수가 모두 내려갔다. 이와 관련한 일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증시 급락에 대해 파월 의장의 연설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보고 사실 기뻤다고 말했다.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시장이 간과해왔는데 이제 연준이 물가 잡기에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했다는 것이다. 당초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입장을 선회한 카시카리 총재는 SP500 지수가 6월 저점에서 8월 중순까지 17%가량 오르는 베어마켓 랠리를 펼친 데 대해 연준의 의도와 시장 해석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전 FOMC 회의 이후 증시 랠리에 대해 분명 신이 나지 않았다면서 시장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대 연준의 정책 착오와 관련해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경제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물러서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타올랐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목 머지발렐리 재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 암호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이 미국 긴축 우려 속에서 2,000달러 돌파 후 1,5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 그러나 나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었을까? 간밤 6%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또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작업증명 가상자산 이더리움 클래식도 24시간 사이에 6%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언급량 추이는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은 2616회, 이더리움 클래식은 111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의 이미지는 긍정 27%, 부정 64%, 중립 9%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만족, 좋다, 매력적, 1위, 보상, 이슈 있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불법 자금, 공격적, 공포, 오해, 금품, 우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요금 청구되다와 충격적이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15%, 부정 68%, 중립 17%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괜찮다와 기대하다, 장점이 있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손해보다, 손해, 피해, 부담, 과실, 지겹다, 멀다, 애매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충격과 달다, 마약하다가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은 크레디블이라는 익명의 애널리스트가 시세 차트를 인용,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거래상이 50% 이상 가격 조정을 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이더리움의 머지가 중기적 시세 변동 흐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TH BTC가 주요 저항선을 직면하고 BTC가 강세를 유지했다. 또 BTC는 역사상 모든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뉴스 웹사이트 디크립트는 외환 거래 기업 CME 그룹이 파생상품 마켓플레이스에서 유로화 환전이 가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CME 그룹 글로벌 자산 및 외환 상품 총괄인 팀 맥코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출시는 그동안 CME 그룹이 달러가 장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계약에서 본 강력한 성장세와 깊은 유동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세 분석 웹사이트 FX 스트립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얇은 지지선을 형성한 채로 거래가를 기록했으며 자칫하면 하락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두려움 없는 황소 세력이 형성한 55일 단순이동 평균선인 30.36달러의 지지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200일 SMA인 28.68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주식시장 약세와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붕괴하고 최대 12.17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의 시세는 8월 30일 오후 1시 14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의 시세는 전일 대비 6.11% 상승한 1547.71달러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6.04% 상승한 33.22달러이다. 제목 이베스트증권 9월 미 FOMC 빅스텝 전망.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우혜영 연구원은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중립금리를 넘어 제약적인 범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세 차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가늠하고 연준의 피벗을 가늠하기 위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중립금리 수준이라며 올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중립금리 범위는 2.00에서 3.00%로 추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립금리보다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높은 금리라면 물가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7월 금리 인상으로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는 연준의 의견을 고려하면 3.00에서 3.25%의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이 6월보다 낮아졌다며 9월 FOMC 회의 전에 확인되는 8월 CPI 상승률이 또 한 번 둔화 양상을 보인다면 9월 회의 인상폭은 50bp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실업보험 신규 청구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등 노동시장 전망이 악화할 잠정적 징후가 지속한다면 4분기 FOMC 회의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연준의 평가톤 조절이 예상된다며 그 시기에 25bp 인상으로의 연준 피벗을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우 연구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과 관련해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도 그대로 있었다며 기존 입장의 시장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축하는 정도의 발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매타적인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제목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사상 최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휴면 상태 고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자 2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0일 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91% 상승한 2만 19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날에는 한때 19,600.79달러를 기록하며 지난달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암호화폐 마켓 분석가 윌 클레멘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33.3%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다. 사상 최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기록이다.
이는 GBTC가 BTC 현물 가격 대비 33.3%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OK링크 데이터에 따르면 9년간 이체가 발생하지 않은 월렛에서 이날 새벽 2시 경호천 BTC가 이체됐다. 약 1억 달러 규모다. 앞서 또 다른 9년 휴면 월렛에서 5,001 BTC가 이체된 바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장기 휴면, 고래 지갑들의 부활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내주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 암호화폐 매체 코인포스트는 잇따른 장기 휴면, 월렛에서 이체가 발생하면서 해킹 피해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14만 BTC 채권단 배상 시장 루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원달러 환율 장 초반 1347원대 달러 급등세 진정 30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22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2.8원 내린 달러당 1347.6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4원 내린 1346.0원에 개장해 1345.5원에서 1348.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나타났던 달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간밤 유로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유로와 달러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 회복을 시도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회피 심리도 여전히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3.32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09원 올랐다.